조선 궁중비사.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가 부부로 맺어진 놀라운 인연. 세희공주와 김승유. 인연이란 참 묘한 것으로 특히 부부가 되는 인연은 더욱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게 된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사랑을 만들려고 해도 인연이 없으면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열렬하게 사랑에 결혼하고 싶지만 틀어져 이별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권을 갖고 있던 시기에 일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에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근처를 두 나그네가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얼굴이 여자처럼 이쁘장하고 몸매 또한 호리호리했고, 또 한 사람은 중년으로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이야 그저 그랬습니다. 등에는 짐 보따리를 하나씩 메고 터벅터벅 걷는 두 사람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는데, 해는 넘어가고 갈 길은 멀어도 어쩔 수 없어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힘이 부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젊은이는 길가의 큰 나무 아래에 등짐을 내려놓고 앉았는데, 마침 한 젊은 나무꾼이 나무를 지고 오다 나그네들이 쉬고 있는 옆에 지게를 받치고 쉬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깊은 산속에 혼자 살며 사람 구경을 좀처럼 하지 못하다 이들을 보게 되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젊은 남자가 왠지 좀 수상쩍었는데, 얼굴은 여자 얼굴 같은데 행색은 나그네 차림이니 이상할 수밖에 없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해가 다 저물었는데 어디를 가시는 길이신지요? 먼 길을 가는 중인데 너무 지쳐서 쉬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마을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밤길을 한참 가야 할 텐데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 은근히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저희 집에 가서 묵고 가시지요. 밤길을 가려면 힘이 드실 겁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니 누추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행여 밤길에 변이라도 당하시는 것보다는. 두 나그네는 조금은 의심이 갔지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나무꾼의 집에 도착하자 집은 볼품없는 초가집이었지만 살림살이는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저녁밥을 지어왔는데 여자가 살림하는 집보다 오히려 깔끔한 데다 나무꾼의 말과 행동이 매우 점잖고 예의가 발라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난 뒤 나그네들은 떠날 차비를 했는데, 중년 사내가 짐에서 무언가를 한 줌 꺼내 나무꾼에게 주는데 바로 금붙이였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인데, 나무꾼이 너무 놀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자 중년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궁궐에 있던 사람들인데 급히 피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됐습니다. 금부치는 당분간 팔지 마십시오. 행여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들도 위험하니까요. 이쯤 되니 나무꾼의 궁금증은 더해져 그들을 더 붙잡기로 했는데, 나그네들도 나무꾼이 흠잡을 데 없는 데다 주변에 보는 눈들도 없어 며칠 더 쉬었다 가는 것이 나은 것 같아 함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로를 믿게 된 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사실 모두 여자로 도망치는 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녀 총각이 한 방에서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것인데, 아리따운 처녀와 마음씨 좋은 총각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게 아니라서 그만큼 사랑의 감정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례를 올렸는데, 나무꾼은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기쁨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의 부모님들은 누구시고 어디에 계시는지요? 알려주십시오. 이쯤 되자 아내가 된 젊은 여인도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는 노릇이라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나무꾼은 얘기를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세조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였고, 나이든 사람은 공주의 유모였는데,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공주는 아버지의 포악성을 걱정해 부왕에게 말했습니다. 공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훗날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하자, 아무리 귀여운 딸이지만 당시 세조의 귀에는 그런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뜻에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려두지 않겠다는 독한 생각을 갖고 있어 딸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극약을 먹여 딸을 살해하려고 하자 왕후 윤씨가 이를 알아차리고 유모를 시켜 먼 곳으로 피신하여 살도록 한 것인데 사실 남욱군은 김종서의 손자였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원수의 자식끼리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이지만 두 사람은 과거란 이미 흘러간 일이고 선대의 원수를 꼭 자신들까지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훗날 이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세조가 피부병이 생겨 고치려고 속리산을 내려왔다가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조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훗날 자신이 딸에게 하려 했던 짓을 후회하고 또 김종서와의 과거도 지난 일로 치부하면서 이들 가족들을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게 하여 잘 살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유영의 야사집 금계필담. 세조에 알려지지 않은 공주인 이세희는 서유영이 쓴 야사집 금계필담에 등장하는 인물로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의 맏딸로 등장합니다. 아버지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에 반감을 품어 내쫓기자 정의왕후는 딸을 가엾게 여겨 세조 몰래 세희를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보내서 살게 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총각과 결혼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김종서의 손자로 계유정난 당시 세조에 의해 김종서 일가가 멸문했지만 멀리 유학하고 있어 다행히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부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동굴에 숨어 살았으나 세월이 지나 과거의 일을 후회한 세조에게 용서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그들을 정식으로 공주, 부마로 받아들이려고 찾아가자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세희와 그녀와 결혼한 김종서의 손자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낮은데 정사에 기록된 세조의 딸은 의숙 공주뿐이며 왕실 족보인 선원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서 또 다른 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유정난 후 김종서의 후손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유학 중이어서 화를 피한 손자의 이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종서의 본관인 순천 김씨에도 금계필담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는 하지만 기록된 것은 없다는데 다만 정인지가 지은 소원왕후의 영능 지문에는 수양대군이 윤씨와 결혼해 일남 이녀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남은 장남인 의경세자이고 이녀 중 한 사람은 의숙공주겠지만 나머지 딸의 정체가 불분명한 반면 1450년 작성된 세종대왕의 행장에서는 수양대군과 윤씨의 자녀가 이남 일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 된 것은 예종이 태어난 이후라 그렇지만 딸 1명의 존재가 사라진 것으로 이를 두고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딸 2명이 있었으나 왕위에 즉위한 후 내친 딸을 공주로 책봉하지 않고 존재를 지웠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450년인 세종의 승하 시점의 수양대군은 그저 하나의 왕자일 뿐이라서 이 정황은 딸 하나가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죽으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 일은 흔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개원필담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방송되었는데 이세령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분노가 극에 달한 세조가 세령의 기록을 없애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 있는 백악산에 있는 동굴인 보굴이 실제로 두 사람이 숨어 살았다는 동굴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세희에 대한 기록은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김종서의 장성한 자손들은 변방의 노비로 삼고 어린 자손들도 장성하면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금계필담의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김승유라는 인물은 계유정난 후 살아남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계유정난 전에 결혼을 하였던 인물로 김종서의 손자가 아닌 셋째 아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김종서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후 세조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 창작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장효연은 세조가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과거를 말년에 후회했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민중들의 바람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세조의 딸 세희 공주와 김종서의 손자가 부부로 맺어진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